이제 12장 알코올하고 이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코올하고 이서 파트에서는요, 첫 번째가 뭐 모든 챕터에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명명법을 먼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알코올은 이제 전미사 올 요걸 사용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알코올은 일단 여태까지 배웠던 작용기들 중에서는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이 다음에 카보닐기로 넘어가면서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현재까지 배운 작용기 중에서는 일단은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 알코올이 우선순위에 제일 높으니까 OH가 결합한 탄소에 되도록 작은 번호를 지정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OH가 포함되어 있는 가장 긴 탄소사슬이 모체가 된다는 거, 요게 이제 관건이죠. 나머지는 앞에 IUPAC 규정에서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크게 뭐 문제될 건 없겠네요. 그러면 먼저 요 예시를 보시면요, OH가 붙어 있는 탄소에 여기 유탄소가 붙어 있는데요. 유탄소가 일단 OH가 붙어 있는 탄소인데, 여기서부터 1번을 줘야 됩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서 이렇게 번을 붙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중결합은 OH보다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중결합의 작은 번호를 주기 위해서 이 왼쪽에서부터 번호를 주게 되면 OH의 숫자가 너무 커져 버리죠. 그러니까 양쪽 말단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작용기가 붙어있는 탄소가 일단은 최대한 작은 번호가 되도록 이렇게 번호를 지정한다 라고 해서 이런 식의 명명이 만들어지겠구나 하고 예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리구조는 더 쉽죠. 고리구조는 여기가 무조건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그런 다음에 이 자리로 가면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뭐 이쪽으로 가나 여기서부터 1, 2, 3 이렇게 가나 1, 2, 3 여기도 이중결합이나 메틸기나 동등한 위치에 붙어 있는데 왜 굳이 여기를 숫자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붙였는가 하면요, 일단 OH가 포함되어 있는 탄소사슬이 모체가 됐죠. 그럼 모체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유일하게 이 메틸기 하나만 곁사슬이에요. 그러면 모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작용기가 일단 요 파이결합이 주로 CC 이중결합은 모체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다 1번을 줬다면은 그 다음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파이결합에 그 다음으로 작은 번호를 주는 게 맞지 않냐 해서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명명은 치환기만 이렇게 숫자가 커져 버렸죠. 그래서 6-methylcyclohepta-3-enol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가 이 두 개의 OH가 두 군데 붙어 있으니까 OH와 OH 두 개가 붙어 있는 사슬이 모체가 돼 버려요. 그래서 번호를 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가면은 1번, 뭐 여기서부터 가도 1번 이렇게 줄 수 있겠네요. OH가 양쪽 말단에 있어서요. 더 긴 사슬이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OH가 우선순위 높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짜리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작용기가 포함된 주사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모체가 된 건데, 모체 이쪽에는 세컨더리 뷰틸기가 붙어 있고요. 여기는 페닐기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1번이 돼야 되겠네요. 1번. 그럼 2번, 3번, 4번. 왜냐하면 곁사슬들은 우선순위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곁사슬들은 모체 안에 있는 작용기들만 우선순위 따지는 거고, 곁사슬은 우선순위가 다 동등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나 저쪽이나 동등하다면은 이쪽에서도 2번, 저기서도 2번이죠. 그래서 알파벳 순서를 비교한 것 뿐이에요. 이때 세크 같은 이런 접두사는 알파벳 순서에 포함시키지 않죠. 알파벳 순서에 포함시키는 거 아이소, 네오, 사이클로 요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B로 시작하는 거고, 이거는 벤젠골이니까 페닐기죠. 그래서 P. 그래서 이게 앞으로 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 secondary butyl, 3 페닐, 뷰테인, 1, 4 다이올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워낙에 알코올이 옛날부터 많이 쓰이던 화학물질이 되나서요, IUPAC에서도 관용명을 가끔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요, 얘가 원래 IUPAC 규정대로 한다면 OH가 포함되어 있는 이 탄소, 이게 이제 탄소 하나짜리죠. 이건 페닐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닐 메탄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건 사실 상용화돼서 팔리고 있는 시약 중에서도 이걸 페닐 메탄올로 팔리는 시약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벤질 알코올이라고 하는 관용명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프로프 2N 1올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죠. 1, 2, 3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알릴 알코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팔리고 있고요.
알릴 자리에 알코올이 있으니까요. 알릴 알코올.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가 OH가 붙어 있는 탄소가 2번이죠. 그래서 이게 프로페인이 되는 건데 여기 메틸기가 붙어 있는 거죠. 2메틸 프로페인 2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 치환기 자체가 터슈리 뷰틸기로 워낙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터슈리 뷰틸 알코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탄소 2개짜리니까 여기 OH, OH 2개가 붙어 있죠. 그러면 에테인의 1, 2 다이올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관용명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물학에서도 종종 등장을 하고 있는 탄소 3개짜리 OH가 3개 달라붙어 있는 요구죠. 이것도 프로페인이에요. 그럼 이건 프로페인 이렇게 써주시고 프로페인 이렇게 써주시고 1, 2, 3 트라이올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IUPAC 규정상 맞는 건데 이렇게 쓰기보단 얘를 주로 관용명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글리세롤 이렇게 이름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글리세롤 아시죠? 예, 글리세린이라고 부르는 그게 관용명이라서 이렇게 많이 쓴다 그 얘기죠. 명명법은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법,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이 알코올의 제법은 거의 대부분 앞서서 배우신 챕터에서 나온 반응들을 응용하시면 다 끝나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뭐 첫 번째가 알켄으로부터 알코올 만드는 거는 알켄이 보통 친전자성 첨가 반응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H3O 플러스 첨가해서 이렇게 재배열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OH가 붙어 있는 이런 알코올을 만들 수 있는 거 봤었고요. 수은을 이용하면 재배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삼각형 고리구조 수은 양이온 중간체를 거쳐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2차 알코올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2BH라고 하는 요 다이알킬 보레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OH가 이렇게 가서 붙는 차수가 낮은 쪽, 근데 요거는 뭐 차수가 동등하니까 여기 입체 장애가 적은 쪽에 가서 붙는 이런 반응도 앞에서 배우신 반응이고요. 이것도 어차피 생성물은 알코올이에요. 그 다음에 다이엔이 아니라 이 알켄에다가 오스미움 테트라옥사이드 같은 걸 사용하면 시너디션이 일어나서 시스 다이올이 만들어진다 이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MCPBA를 이용해서 에폭사이드를 만들고 그 에폭사이드 고리열림 반응으로 이렇게 다이올을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역시 배웠었고요.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앞서 배우신 전부 알켄으로부터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그냥 복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카보닐 화합물들을 환원시키는 방법이 한 가지가 또 소개가 됩니다. 카보닐 화합물을 환원시킵니다. 여기서 카보닐이라고 한다면 알데하이드하고 케톤이죠. 이 알데하이드나 케톤은 LiAlH4 아니면은 NaBH4라고 하는 시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꼭 이 시약들이 아니더라도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알루미늄, 붕소 이 둘 다 똑같은 13족 원소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 H가 4개가 달라붙어 있는 이런 상태죠. 이게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역시 H가 4개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꼭 시약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시약의 구조를 보시고 이 시약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를 예상하시면 돼요. 일단은 붕소보다 우리가 그 전기음성도 서열에서 BHCNOF 요 순서를 2단원에서 이미 다뤘었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세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붕소보단 수소가 조금 전기음성도가 세서 여기에 델타 마이너스가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소들은 동등한데 붕소하고 알루미늄이 같은 족 원소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있는 것들은 주기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알루미늄 밑에 여기에 뭐 절메늄 뭐 이런 거 있으려나요? 절메늄이 아닌가? 갈륨인가? 예, 아무튼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은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전기음성도가 감소합니다. 이건. 그래서 붕소가 오히려 알루미늄보다 전기음성도가 센 거예요. 그러면 수소가 여기에서는 델타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는 델타 마이너스가 더 크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H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오기 쉬운 구조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나 둘 다 마찬가지로 H 마이너스 소스예요. 이게 H 마이너스를 제공해주는 소스들로 사용되는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NaBH4보다 LiAlH4가 더 H 마이너스가 강한 반응성을 가지고 더 쉽게 떨어져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카보닐기가 2개 나왔는데 하나는 알데하이드고요. 또 하나는 케톤이죠.
알데하이드하고 케톤 중에서 차이점은 이 둘은 반응성이 거의 유사하지만 거의 똑같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반응성이 좋은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둘 다 똑같이 CO 결합에 파이 전자가 강하게 산소 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요 산소 쪽의 파이 스타가 둘 다 델타 플러스예요. 이렇게 델타 플러스. 그렇다면 여기는 알킬기가 하나 있고 여기는 알킬기가 두 개 있죠. 그러니까 알킬기 하나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충돌하기가 좀 더 쉽고요. 이 알킬기들에 의해서 또 하나는 CO 결합이 이렇게 있을 때 파이 전자 이렇게 위아래로 둘러싸고 있을 때 여기 파이 스타가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이때 여기에 알킬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알킬기에서 뻗어나온 결합선들 시그마 전자가 살짝 콩 이쪽으로 전자를 기여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수소가 있다 그럼 수소는 아무 전자를 기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수소가 한쪽에 붙어 있으면 요 중심에 있는 탄소 쪽으로 전자를 기여하는 효과가 전혀 없고요. 알킬기가 양쪽에 다 있으면 이쪽에서 조금 저쪽에서 조금 전자를 조금씩 더 기여해서 상대적으로 중심 탄소의 전자밀도가 조금은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데하이드가 케톤보다는 조금 더 반응성이 큽니다. 이런 것들. 근데 거의 유사한데 굳이 비교하자면 이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뭐 카본일기의 특징도 비교를 해봤고 시약으로 사용한 LiAlH4랑 NaBH4도 각각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NaBH4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H-가 떨어져 나오기 쉽다니까요. 그러면 H-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CO 이중결합에 파이 스타 쪽으로 전자를 주고 들어가 버리겠죠. 그럼 파이 전자가 산소 쪽으로 몰려버리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RO-가 되고 여기에 H 하나랑 새롭게 들어오는 H가 또 붙어 있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H3O 플러스만 처리해 주면은 H 플러스가 붙어서 알코올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알데하이드 알코올로 환원시키는 이런 방법이고요. LiLH4는 NaBH4 할 수 있으면 얘는 더더욱 더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보다 반응성이 더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두 개가 동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뭐 케톤이라고 해도 NaBH4를 해주면은 H- 여기로 치고 들어가서 전자쌍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또 H 플러스 제공해 붙여주면은 이렇게 알코올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차이점은 알데하이드로부터 반응이 갔을 때는 1차 알코올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케톤으로부터 만들어진 거는 양쪽에 알킬기가 두 개 있으니까 2차 알코올이 만들어지겠네요. 딱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LiLH4 역시 마찬가지 NaBH4와 동등하게 이렇게 알코올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카본일기는 그렇고요. 카복실산 및 에스터는 어떻게 또 환원시키느냐? 카복실산에다가 NaBH4를 넣어봐야 요 H-가 여기에 중심에 있는 탄소의 파이스타보다도 5에 붙어있는 H 쪽, 여기가 산성수소잖아요. 산염기 반응을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O-가 되고 더 이상의 반응이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중심의 전자가 부족한데 이번엔 음전하를 띠고 있는 산소가 생겨버리니까 음전하가 공명을 해서 전자를 채워버리죠. 그럼 외부에서 전자를 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은 반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또 프로토네이션 해버리면 H가 다시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응이 가는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자, 그런데 에스터에다가 NaBH4를 넣으면은 에스터는 어차피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계속 공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NaBH4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반응성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에 있는 파이스타 쪽으로 얘가 H-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안 가요. 이건 노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에스터하고 NaBH4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NaBH4는 알데하이드나 케톤에만 반응을 시킬 수가 있고요. 에시드라든지 에스터 이런 것들하고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NaBH4보다 더 반응성이 좋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LiAlH4니까 LiAlH4는 어떻게 되느냐?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제일 처음에 H를 뜯어내서 반응성이 굉장히 좀 나빠지긴 해요. O-가 생기니까 외부에서 H가 전자쌍을 제공하는 속도보다 옆에 있는 산소의 음이온이 공명으로 전자를 제공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반응은 매우 느려요. 이거 아주 느린 반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 해도 이 LiAlH4라고 하는 H-가 아주 쉽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느리지만 천천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H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요. RO-가 생기고 여기에 O-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H가 하나 붙어 있죠. 이 상태에서
뭐 Li 플러스 같은 거랑 이 O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건 중심에는 탄소고요. 양옆에는 음전하를 띠고 있긴 하지만 산소들이잖아요. 전기음성들은 산소가 조금 더 세요. 그래서 전자를 땡기니까 여기에 시그마 스타 쪽으로 비공유 전자쌍, 남아도는 전자쌍을 채워버리면 둘 중에 하나가 쫓겨나가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알킬기에 다시 CO가 만들어지게 되고 H만 남게 되죠. 자, 문제는 중간체로 만들어진 이 물질이 알데하이드란 말이에요. 알데하이드는 에시드나 에스터처럼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공명을 해서 이 중심의 파이스타로 전자를 채워주는 효과가 여기서는 양쪽에 공명을 할 수 있는 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이스타가 요 에시드나 에스터보다 더 전자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NaBH4만 가지고 반응성이 떨어지는 NaBH4만 가지고도 반응이 가는 거죠. 그래서 더 반응성이 좋은 물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한다면 용해간에 이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도 이게 하나만 생성됐어도 얘가 먼저 LiH4에 의해서 다시 한번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대로 일당량만 쓰면 요거 알데하이드로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응이 가버리면 결국 O-에 H가 두 개 들어가 버린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 맨 마지막 과정에 H3O 플러스 넣어서 프로톤 붙여주면은 역시 1차 알코올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시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그 옆에 나와 있는 에스터도 똑같아요. 에스터도 완전히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반응이 갑니다. LiAlH4에 의해서 H-가 에시드보다 이건 더 빨라요. 여기에는 산성수소가 없죠. OR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OH가 있어서 산성수소하고 먼저 반응하니까 여기에 음전하가 생겨서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건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반응이 빠르게 아주 잘 가죠. 바로 치고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얘가 O-가 생겼고요. 여기에는 O-알킬기가 붙어 있고 H가 하나 붙어 있네요. 이때 이 탄소에는 여기는 탄소, 수소니까 이것들은 전자를 땡기지 못하는데 이 OR은 전자를 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자가 남아도는 음전하가 여기에 시그마 스타로 전자를 채워버려요. 그러면 OR이 쫓겨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CO 더블 본드에 H만 남게 됩니다. 이것도 알데하이드네요. 그러면 에스터일 때보다도 여긴 공명을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LiH4가 다시 한번 생기자마자 여기에 먼저 우선적으로 전자를 제공합니다. 이 수소가 1당량만 넣어도 여기에는 H가 4개나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4당량까지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점점 속도는 느려지겠지만 그러니까는 충분히 이거 1당량만 넣어도 다 반응이 가요. 그래서 이거에서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결국에는 O-가 생기고요. H가 2개 달라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네요. 그러면 맨 마지막 과정에 H3O 플러스 넣어주면은 알코올이 역시 1차 알코올로 얻어진다. 그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카복실산이나 카복실산 유도체들의 환원법입니다. 그러니까 NaBH4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고 LiAlH4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이제 카보닐 및 카복실산 유도체들의 환원들 보셨고요. 또 한 가지가 이걸 보시면요. 이제 그 카보닐기나 카복실산 유도체들의 반응 특징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하나 해 놓은 거예요. 좀 전에도 H-를 집어넣었는데 H-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걸 미리 알아두시면 아주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전하를 가진 친액체가 카보닐기의 중심 탄소로 전자 밀도가 낮으니까 슉 밀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가져가죠. 이때 여기에 H나 뭐 아니면 다른 알킬기나 이런 게 붙어 있으면요. 친액체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찌됐든 이 A가 만약에 탄소나 수소다 그러면 여기 전자를 땡겨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멈춰버려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A가 탄소보다 전기음성도가 센 원자다 그러면 시그마 전자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겠죠.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으면 여기 시그마 스타로 전자를 채워버려요. 산소가. 그래서 A가 떨어져 버립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A보다 전기음성도가 낮은 친액체가 들어오면 친액체가 쫓겨나가요. 이렇게 친액체가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이 친액체가 들어갔을 때 A가 만약에 탄소나 수소다 그러면 이대로 멈춰버립니다. 이대로 멈춰서 여기다 H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친액체가 만약에 또 마찬가지로 탄소보다 전기음성보다 센 친액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전자줘서 이건 떨어져 나와 버려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알킬기가 있고 CO 더블 본드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S 알킬기 이런 게 붙어 있었다. 그럼 어쨌든 황이니까 산소족이죠.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H를 넣어줬어요. H 마이너스 같은 거 좀 전에 사용했던 H 마이너스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H 마이너스 여기로 치고 들어갔을 때 여기가 가져가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O 마이너스가 되고 이번에는 S 알킬기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H가 붙어 있고. 그럼 알킬기나 수소는 전자를 못 당기지만 S는 전자를 당기고 있잖아요. 그럼 전자를 주고 이게 쫓겨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알데하이드가 돼버립니다. 이거는. 그럼 알데하이드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들어가겠죠. 여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CO에 여기 H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H-가 들어가면 H가 또 들어가서 좀 전에 보셨던 마찬가지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여기 H. 자,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Cl- 같은 걸 넣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O-가 됐을 때 여기는 H 하나랑 Cl이 있죠. 그럼 Cl은 전자를 당겨요. 탄소한테서. 그럼 전자를 주면은 Cl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건 반응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NaBH4나 LiH4 같은 음이온을 사용하면 H가 이렇게 들어가서 HCl 동등하니까 떨어져 나오지 못하니까 프로톤만 붙여주면 바로 알코올이 되는 거고, 케톤도 마찬가지고요. 애시드는 LiAH4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OH가 떨어져 버리죠. 기존에 있던 OH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산소가 두 개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알데하이드가 되는 거고, 에스터도 마찬가지. H만에서 여기로 들어갔을 때 OR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알데하이드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러나 CL이 여기로 치고 들어가면은 O보다 CL이 전자 친화도가 높죠. 더 좋은 이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CL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반응 안 가요. 아무거나 간다고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요 탄소에 붙어 있는 원소들의 종류를 비교해서 이 각각의 성질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이렇게 하나로 한 페이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그리니아드 리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이 또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앞에 거랑. H- 대신에 그리니아드 리에이전트를 사용했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데하이드 쪽으로 쑥 치고 들어가면 이런 게 만들어지겠죠. 프로톤 붙여주면 차수가 하나 높아졌네요. 이번엔 수소가 아니라 알킬기가 들어왔으니까 2차 알코올이 만들어집니다. 케톤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로 쑥 치고 들어가면 이게 만들어졌겠죠. H 붙이면 요거는 3차 알코올이 만들어지겠네요. 카복실 그룹에서는 이걸 그리니아드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리니아드가 이 산성수소를 갖고 있는 카복실산에서는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해요. 이거 함부로 섞지 마세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반응도 잘 안 갈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쓰는 거고, 에스터에는 쓸 수 있어요. 에스터는 그런 산성수소가 없으니까 중심탄소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때 메틸기가 들어갔으니까 OR킬기가 떨어져 나오겠네요. 좀 전에 배웠었죠. 산소가 전자를 주면 OR킬기가 쫓겨나갑니다. 그럼 케톤이 되죠. 아시다시피 케톤은 에스터보다 반응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1당량만 썼다고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 100개를 넣어서 반응했는데 이거 하나만 딱 생겨서도 이게 99개 남아있겠죠. 그럼 요게 99개 남아있는 에스터하고 충돌할 확률이 높지만 반응성이 더 좋은 얘랑 먼저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엔 여기에는 그리니아드 리에이전트를 2당량을 사용해 줘야 돼요. 2당량 사용해 주면 또 한 번 들어가서 이런 상태가 될 거고 결국 3차 알코올이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해서 또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우신 NaBH4나 LiLH4를 이용해서 H를 넣는 방법이랑 지금 배운 그리니아드 리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이런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들어간 친액체의 종류만 다르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알코올의 제법들까지 보신 겁니다.